안녕하세요. 대박 제로로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 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좀 돌아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섹터가 크게 올라가는 장세였다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웠을 텐데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고 오로지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는 장세였기 때문인 건데 이렇게 시장에서 한 섹터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시장, 결국에는 종목에 이벤트가 있는 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대박 캘린더 자료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나와서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작년에도 이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깜짝 발표하는 종목들이 있었고 그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나타났던 경험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종목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나열을 해왔어요.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던 그대로 온 건데 여기서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조금 올라간 건 있죠. 정말 약수익 나는 정도만 있고 그 외에 보게 되면 알테오는 크게 올라갔고 셀레브에도 많이 올라가는 특히 일동제약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차트까지 보면서 한번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날 일정이었어요. 그날이 요 날입니다. 일동제약은 이미 이때부터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내려오고 했는데 사실은 컨퍼런스 당일날은 큰 이슈는 없었어요. 하지만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고 오늘까지 과열권 안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바로 일동제약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투자 컨퍼런스,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릴 땐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은 제약바이오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 컨셉이 잘 맞았던 게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끝났느냐? 그거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더 봐야 되는지 제가 이 자료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차트 말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띄워드리면서 보여줄 텐데 잘 안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전 상당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료였는데 네오 이문텍이 대면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리스하고 그다음에 SK바이오팜, 파메신이 대면 참여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들 이거 외에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 자료에서 만약에 여기에 안 써져 있는데 대면 참석을 한다라고 올라가게 되면 그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어려운 시장이 있어요. 왜냐? 베이시스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강력하게 올라가기보다 아마도 1월 달 옵션 만기까지는 이 베이시스를 좁히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때는 지수가 가기 어려운 시장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뭐가 간다? 제약바이오가 간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가 밀린다? 그러면 수급이 빈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밀리면 그때 사려고 하는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JP모건 헬스케어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번 주 내일 발표하고 내일도 학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도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12월 달과 1월 달에 개별적으로 학회 참석해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시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 같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의 모멘텀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정이 있느냐? 요건 1월 달입니다. 1월 달 앞두고서 미리 보는 것이고 당장 다음 주에 어떤 게 봐야 되는지 이런 이벤트를 볼 건데 다음 주 13일 날 한국과 호주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테마로 엮여서 올라갔다가 그 나로 이후로 많이 밀려 내려왔죠. 다시 한 번은 지금 바닥잡고 올라오는 중에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과 호주의 정상회담 외전.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하나 디펜스라는 종목의 기업이 있어요. 하나 디펜스가 호주에서 지금 수주에 참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수주를 따게 되면 조단위가 들어옵니다. 그 조단위가 1년만 들어오냐? 5년, 10년 들어오는 게 바로 이 호주의 수주전인데 거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하나 이쪽 결국 하나 그룹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올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요. 광물 자원 말고도 이런 방산 사업 관련된 내용이 나타날 걸로 알려지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으로써 하나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고 내년 초반 내년 상반기에 수주 관련 내용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쪽 하나그룹 쪽을 아마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이제 모건 스탠리 참석하는 학회가 하나, 심포지엄이 하나가 있는데 게임주들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결국에는 지수가 안 간다면 이 P2 관련된 게임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P2 관련된 뉴스까지 뜨면서 게임주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꾸준히 어떤 내용들 추가적으로 올라오는지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오펙에서는 원유 시장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발표 이후에 또 원유 관련 종목들이나 원유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은 다 중요한 일정들이니까 꼭 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이제 서울 오션인데 올해 마지막 메이저 경매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도 메이저 경매가 있다. 그 이후에 서울 옵션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메이저 경매인데 서울 옵션은 4분기가 성수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서울 옵션이 올라갔는데 아마 화요일까지도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서울 옵션은 NFT 관련해서 미술품들의 노이즈가 좀 생기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이저 경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있고 홍콩 시장에서의 미술 시장에 대한 또 다시 한 번 더 리레이팅이 된다면 서울 옵션의 모멘텀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일정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NHN 최근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는데 NHN에서 하는 기술 컨퍼런스 포워드가 온라인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도 클라우드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게임 관련된 내용도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온라인 개최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여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라이프 시멘티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 기관 내산 컨퍼런스 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라이프 시멘티스를 어디선가는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라이프 시멘티스가 기관대 대상으로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반등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런 기관 대상 컨퍼런스 콜이기 때문에 어떠한 또 얘기가 나타나는지 이거 이후에 리포트가 올라온다면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PPI인데 오늘 CPI가 발표가 되죠. 근데 CPI가 좋게 나올 걸로 전망을 되다 보니까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CPI가 이번엔 높을 것이다. 이번에 뭐 비축 유혹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CPI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CPI가 오늘은 서프라이즈가 나올지언정 다음 달은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PPI도 다음 주에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높게 나타난다면 그 이후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러한 부분과 살펴봐야 미증시가 안정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또 우리 증시가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정을 보면 자, 놀면 뭐하니에서 도토리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NHN 벅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크게 시세가 나타났던 이유가 미리 올라가고 있어요. 도토리 페스티벌. 결국에는 싸이워드 관련된 음악 서비스라는 게 NHN 벅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7일 날이 싸이워드 오픈이고 15일이 도토리 페스티벌이니까 그렇다면 이벤트 매도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넥슨지트인데 프로젝트 D가 지금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너튜브 찾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젝트 D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이게 배그를 잡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넥슨GT가 옛날에 서든 어택을 만드는 회사죠. 그 서든 어택 때문에 최근에 아마 민방이 아니고 예비군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비군 가게 되면요. 옛날처럼 페인트 총을 쏘는 게 아니고 디지털화된 총을 쏩니다. 디지털에는 레이저 총을 쏘는데 배경음악이 서든 음악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그게 흥한 총 쏘는 게임을 만들었던 서든 어택을 만드는 넥슨 GT가 그와 비슷한 또 게임을 만드는데 그게 또 배그하고 비슷한 종류의 게임을 만듭니다. 근데 과금에 대한 우려가
1도 없다. 전혀 없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게임에 집중을 했고 그 게임 안에서 스스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프로젝트 D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차트도 보면서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슨 GT가 사실 또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좀 아쉬운 건데 제가 이 자료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못 넘어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알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거래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게임이 내년에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넥슨 GT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기보다 만약에 밀려 내려와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 준다면 내년에 그 알파 그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테스트했던 그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서 아니면 출시가 확정이 된다면 출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넥슨 GT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져요. 아까는 원래 요 아래자리였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더 올라가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면 내년을 보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넥슨 GT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체크를 해두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 다음에 대한 내용은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구 쪽에서 지준율에 대한 인하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중구 지표도 있죠. 요거 이후로 또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목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수요일 또 남아있는데 수요일은 FOMC 회의가 발표가 되죠.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봐주셔야 돼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파월 연준의장이 발언을 하는데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 이거는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리를 진짜 더 2번, 3번 할 거냐. 아니면 2번, 1번 할 거냐. 이게 과연 어떠한 멘트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이번 FOMC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지수와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 개별주 장세가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꼭 챙겨봐야 되겠다. 결국 개별주가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까지도 아이디어를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일정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신규 상장도 있고요. 요거는 좀 저평가일 수 있습니다. 위에 신규 상장 종목은. 그다음에 SNS텍 최근에 얘기 굉장히 많죠. EV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기근에서 컨퍼런스 콜하니까 어떤 내용 발표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비트나인과 C랩이 최근에 또 이슈거리가 많아진 상황에서 기업 공개 설명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 올라오는지도 잘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다른 일정도 있지만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다음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별표가 많죠?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BOE 기준금리 결정 지난번에 인상하려다가 인상 안 했어요. 이번에 인상하는지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로존 또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여기서도 지금 긴급자금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멘트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많이 흔들리면서 아마 미국 눈치를 볼 건데 이게 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FOMC뿐만 아니라 영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유로존의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간다? 다음 주는 지수 관련 종목이 아니라 개별주가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세 나타났던 종목들이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달 산업생산 발표가 되고 장 마감 후에 리비안 실적 발표되니까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가이던스 제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이고 페덱스도 발표를 하지만 이것보다는 일단은 뭐 리비안 관련 종목으로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의 일정인데 싸이월드가 드디어 서비스 재개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벤트 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날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싸이월드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과거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서로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NCT 월드 투어 시작을 하는데
SN 관련돼서도 최근에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엔터주가 아마 내년도도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면서 온라인 같이 한다라는 모멘트가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데이터 관련돼서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마이데이터에는 보안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보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안주는 결국 메타버스와 이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또 다음 주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다음 주는 개별주 장세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외에도 제가 항상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제가 주말 동안 여기 나오지 않은 자료들도 다 정리해서 이 자료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여기 안 적혀 있죠. 언론 보도도 미리 올라옵니다. 그 미리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종목이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께 제가 또 다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가 받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과 섹터들, 시장의 흐름, 제가 아까 베이시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샵 2034번으로 캘린더라고 보내시면 제가 이 자료들뿐만 아니라 시황적인 내용들도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참여하셔가지고 다음 주도 대박 날 수 있는 아이디어 저와 함께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요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